자, 그러면 마지막 지문 32, 33, 34. 제 시문은 관동별곡이고요. 시간도 있고 하니 오늘 처음으로 시간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현대어로 쭉 그냥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메모할 시간이 아마 없을 테니까 메모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똑바로 좀 해석을,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안 배운 부분일 거라 해석이 아마 안 되지 싶은데, 속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는 못하겠죠. 그냥 내가 쭉 읽으니까 잘 보세요. 굳이 뭐 쓸 시간이 없을 테니 쓰는 거 말진 않겠지만 일단 잘 보세요. 시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대숲에 누웠더니 강원도 800리나 되는 곳에 관찰사 직함을 맡기시니, 임금께서 맡기셨겠지. 아, 임금의 은혜 갈수록 끝이 없구나. 임금 계시는 연추문까지 들이 달려가서 임금이 계시는 경회로의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 인사하고 물러나니 관찰사 직책 증명서가 내 앞에 서 있다. 관찰사라는 직함을 받았으면 그 직함을 증명하는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절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평구역 지명이에요. 말을 갈아타고 흑수, 지금의 여주입니다. 로 돌아 들어가니 섬진강은 어디냐? 치악산이요. 치악산은 원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어디부터 어디로 가는 여정이냐면 한양에서 여주를 거쳐 춘천을 갔다가 원주까지 갔습니다. 강원도로 쭉 가고 있죠. 강원도 관찰, 지금의 강원도 도지사니까 강원도 도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는 과정입니다.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단 말이냐?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떠나니 흰머리, 즉 고민, 걱정,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철원의 밤을 겨우 세워서 국관정이라는 정자에 올랐더니 남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이겠다. 즉 철원에서 남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 턱이 없습니다. 철원까지 못해도 100km가 넘는데 남산이 보일 리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남산의 제1봉우리는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님 계신 곳이 보일랑 말랑 쌩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성심을 강조한 표현 혹은 충성심을 과시한 표현이지 실제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여정을 가다 보니까 궁예왕의 옛날 대궐 터를 지나가는 거야. 궁예는 어느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고려. 후고구려? 후고구려? 맞죠? 그러면 궁예라고 하는 이는 결국 망한 임금이잖아. 실패했으니까. 궁예 왕의 대궐이 터만 남은 곳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고, 까마까치는 따라서 인생 무상을 가리키죠. 왜냐면 왕이 망해버렸고 대궐은 터만 남았으니까. 옛날부터의 흥하고 망함을 까마귀 까치들아 니들이 아냐 모르냐. 까마귀 까치가 뭐라고 하겠어요? 까깍 하겠죠. 회양의 옛 이름이 마침 같구나. 회양은 지명이에요. 마침 같은 말은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선 땅에 여행하다가 회양이라는 이름 만났는데 마침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땅이 있네? 동일한 지명이네? 근데 중국에 있는 땅에는 유명한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의 이름이 급장유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왜 유명하냐? 좋은 정치를 한 훌륭한 관리라서 유명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볼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나도 급장유처럼 정치를 잘해봐야지 선정의 포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음. 자, 이제 강원도에 관찰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맡은 지역이 아무 일이 없고 이것은 과시예요. 왜 과시가 돼요? 내가 맡은 지역이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왜 그게 나를 과시하는 게 돼? 그렇죠. 내가 정치를 잘했으니까. 시절은 3월 꽃놀이 가야죠. 그러면 화천 꽃내의 시내길이 풍악산은 곧 금강산을 말합니다. 금강산으로 뻗어있다. 금강산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준비는 다 떨쳐버리고 그냥 돌길에 지팡이 하나 짚고 갑니다. 여기다가는 메모를 좀 해두세요. 돌길에 지팡이 짚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한 거야? 아니야? 소박한 차림새라고 꼭 적어놔요. 이거는 출제된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소박한 차림새. 백천동은 옆에 두고 만폭동에 폭포가 100개 있던 곳은 패스. 폭포가 10,000개 있다고? 그건 못 참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꼴이 섞어 돌며 뿜는 소리가 십리까지 펼쳤으니 들을 때는 천둥 소린가 했더니 가서 보니까 눈이야. 눈? 폭포를 가리키는 표현이 6개 있습니다. 6개. 폭포를 가리키는 표현. 디귿에만. 먼저 무지개인데 은 같다고 했으니까 은도 폭포의 보조관념이죠. 무지개도 폭포의 보조관념. 따라서 옥도 폭포, 용의 꼬리도 폭포, 우레는 폭포의 소리, 눈은 가까이 가서 폭포에 물보라가 날리는 걸 눈이 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6개가 다 폭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중략이 되고요.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 피울 때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 야 이제 바닷가에 간 거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막 꽃이 필 때 휴가를 떠났거든요. 금강산 여행을 간 거야. 근데 백꽃이 진다고 써 있잖니? 그러면 봄이 다 끝나는 거죠. 강원도 도지사가 휴가를 봄 3달 동안 다 가면 돼 안 돼? 그렇게 가게 돼 있나? 휴가를 3개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정치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은 3개월째 휴가야 지금. 접동새가 슬 피울 때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라는 경치 좋은 곳에 올라가 앉아서 해가 뜨는 걸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어. 해 뜨는 걸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망하죠. 밤중에 일어나야지. 상스러운 구름이 모이는 듯 6마리 용이 떠받치는 듯. 뭘요? 해를. 그렇죠? 6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것 같이 일출을 묘사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일렁이더니 하늘 가운데 딱 뜨니까 가느다란 머리카락도 셀 것 같다.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밝다는 거죠. 너무 밝아서 가느다란 머리카락도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겠어? 이렇습니다. 무엇의 과정을 묘사한 걸까요? 일출이죠. 여기 보시면 해가 이 밑에서 이렇게 떠요. 그럼 이 위가 새빨간 기운이 모여 있다가 해가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야.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일렁 흔들거려. 시뻘겋게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바다에서 마침 올라가지고 이렇게 둥 하고 떠버리니까 온 천지가 그야말로 밝아서 머리카락도 셀만해. 그럼 해가 뜨는 걸 바다 아래에서부터 하늘가 뜰 때까지 묘사한 겁니다. 시간의 경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별표.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려워. 리을시라는 고전시가에서 뭐뭐할까 두려워란 뜻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구름이 왜 중요하겠어?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근처에 머물까 두려워라는 뜻이야. 그럼 지나가는 구름은 간신을 의미한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되죠. 해를 가리니까. 해를 가리니까. 시의 신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아. 해는 퇴. 해는 기침과 가래침을 해타라고 해요. 한자.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이게 어찌 보면 중국인들은 참 뻥을 잘 친다라는 거를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위대한 시인은 시를 쓸 때
먹을 갈고 붓을 찍어서 시선을 떠올린 다음에 붓을 잡고 착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쓰지도 않아. 진짜 위대한 시인은 해가지고 침만 뱉어도 그 침들이 알아서 식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해타의 뜻입니다. 기침과 가래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의 뻥이죠. 대륙적 뻥, 대륙의 거짓말, 대륙의 불합. 그럼 해타의 내용이 그 밑에 밑줄 그을 게 있어요. 뭐 있냐면 천지간 장한기별 그 위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오물시라 그거를 괄호 묶어서 그게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중국의 위대한 시인 누구냐면 이백이에요. 이백이 그 표현을 했어. 그걸 이 사람은 인용한 겁니다. 그 한 줄은 인용이고요. 해타가 그 위에 있는 한 줄을 가리켜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오물시라. 쌤. 네. 이백이 이태백. 같은 사람이고 이백이 실제 이름이고 이태백은 일종의 별명이죠. 천지간 장한기별 이 7글자가 일출을 가리켜요. 하늘과 땅 사이에 웅장한 기록. 그게 해가 뜨는 거지. 해가 뜨는 것을 자세히도 했구나, 표현했구나 하겠죠. 해가 지는 현산이란 산에 철쭉꽃을 잇따라 밟으면서 깃털로 뚜껑을 덮은 수레가 신선이나 이런 수레를 타요. 근데 이 수레는 사실 내가 탄 수레야. 그럼 내가 누구야? 신선이겠죠. 우기지륜도 자기가 신선이란 뜻입니다. 이 경포로 내려간, 경포도 지명이죠. 10리나 뒤는 얼음 구슬을, 얼음 비단을 다리고, 비단을 다리미로 다린다고, 얼음 비단을 다리고 또 다려서 긴 소나무 둘러친 속에 실컷 펼쳤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새겼구나. 심리병원에 밑줄을 주고 모래를 새겼다에 밑줄을 줘봐요. 아저씨 강릉에 놀러 가본 적 있어요? 저 있습니다. 있어요? 경포호를 본 적 있어요? 경포 바닷가 본거 같아요. 본 거 같아요? 그럼 못 본 거지. 기억이 안 나잖아 지금. 경포는 가면, 나도 경포에 가본 게 언제냐면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겨울에 동기들이랑 MT를 갔거든요. 그때 나는 정말 촌놈이고 전주 촌놈이니까 경포도 처음 가봤어요. 강원도란 곳을 처음 가봤어요. 친구들이, 동기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지 뭐. 뭐 있겠어요? 가봤더니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에 진짜 지금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오염돼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하얀 모래가 있어. 나 하얀 모래라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모래가 하얗죠? 아니요. 여러분이 아는 모래는 노란색이에요. 흰 모래. 백발같이 하얀 모래가 가득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있고요. 이렇게 이 안에 호수가 있어요. 여기 호수, 여기 숲, 여기 하얀 백사장, 여기 시퍼런 바다. 겨울이고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촌놈이 뭘 알았겠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경포입니다. 그러면 경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리 얼음 비단이라고 쓴 거예요. 호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왜 그렇다는 걸까? 얼음이라고 하면은 얼었다라는 말. 근데 나는 겨울에 갔지만 이 사람은 지금 봄이에요. 그런데 왜 호수가 얼음이냐? 그만큼 호수가 뭐하다는 뜻일까? 맑고 깨끗해. 근데 문제는 10리면 4kg예요. 실제 4kg 아니에요. 그런 호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구나, 있긴. 이 호수는 4kg가 아닌데. 근데 질문. 이거를 4kg인 걸 보려면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밑줄을 10리병원에 주고 모래를 세겠다 줬잖아? 그럼 모래를 한 알, 두 알, 세 알 세려면 가까워야 멀어요? 가까워야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원경에서 근경.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수에서 뱃놀이 하는, 바다에서 뱃놀이 안 하고 호수에서 뱃놀이 합니다.
자, 배 한 척 닷줄 풀어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기 정자가 섬이 조그마한 게 있고요. 이 안에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여기서 뱃놀이 할 수 있어. 아니 그냥 다리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럼 원치가 없잖아. 배를 타고 배를 풀어서 배를 타고서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다. 여기가 강문교. 이 다리가 넘은 곁에 큰 바다는 여기 이쪽이 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조용하다 이기상 빗금과 끊으세요. 꼭 끊어요. 활원하다 뒤에 뜻이 써있죠? 넓고 멀다 저경계. 자 질문. 조용한 건 어디고 넓고 먼 건 어디겠어요? 조용한 건 호수. 넓고 먼 건 바다. 바다. 그러니 여러분 미음 34분의 5번 선지가 왜 정답이냐? 같은 행에 쓰인 대꾸를 통해 끝을 어쩌고 해서 빠른 리듬감은 맞아요. 대꾸잖아요. 조용하다, 활론하다, 이기상 저경계. 대꾸죠. 하지만 뭐가 틀려? 호수가 아닙니다. 큰 건 바다고 호수는 조용하지. 근데 이걸 여러분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정답은 5번입니다. 아마 물어봤겠죠? 보나마나? 물어봤네요. 자,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32번의 선지 2와 4. 선지 2번 북관정에서는 삼각산 제1봉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화재 안타까움. 삼각산 제1봉과 상관이 없고 임금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라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의상대에서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일출의 광경. 의상대에서 뭐라고 써있죠? 밤중 일어나니 상문이 떠받치는 듯 육룡이 떠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듯 만국이 일렁거리더니 하늘 가운데 짙더니 가느다란 터럭도 새겠다까지는 경치. 그 다음에 아마도 널구름 근처 어쩌고 하는 건 정서. 간신히 임금을 가릴까봐 태양을 가리듯이 임금을 가릴까봐 두려워라고 하는 건 정서죠. 그러니 4번은 올바른 선지. 선경후정. 그 다음 33번에 1, 2, 4, 5 1번부터 방면은 강호 생활에 시즈 느낀 화자가 관동지방의 절경을 유람하라는 임금의 명에 감격하게 된 계기이다. 엉망입니다. 이 선지는. 첫째, 화자는 강호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간 게 아니에요. 맨 처음 뭐라 그랬지?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렸어? 그런데 뭐 실증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유람하라고 명령했어요. 임금이. 강원도 도지사 벼슬 줬어. 무슨 유람이야 유람. 지가 하다 말고 3개월이나 휴가 떠나는 거지. 임금이 언제 놀라 그랬겠어요. 2번 백발은 임금 곁을 떠나 소양강 화자에게 임금의 늙음, 임금이 늙은 게 아니라 내가 늙은 내가 임금 곁을 떠나니 걱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4번 적동세는 관리의 임무를 수행하러 낙산 가는. 이미 틀렸죠? 이 사람 한창 놀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애달픈 심정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바닷가로 놀러 갔거든요. 뭐가 슬퍼요? 슬프기는. 5번 우기지류는 설명했으니까 패스. 다음 34번 잘못된 것은. 그러면 똑같이 1, 2, 4, 5인데 5번은 설명했으니까 1번 기억, 관찰사의 자세한 임명 절차 생략하고 상황을 비약적 전개에 잡수권 부여한다. 요거는 내신 문제로 잘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억을 보세요. 기억을 봐요. 연춤은 들이달라, 그러니까 냅다 들어가서 달아가 달리다예요. 연춤은 들이달려가 경외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나 보세요. 벼슬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람이 담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양이 지금도 대나무로 유명하잖아. 죽통파, 그다음에 대숲, 소세원, 중록원 유명하죠. 자, 그럼 담양은 전라남도야. 한양까지 가야 돼. 한양까지 가는데 꼴랑 4줄 만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임금의 앞에 가서 절하고 임금께서 이렇게 벼슬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임명 잡았고 낭독하고 임금이 직접 뭐 주고 가서 정치를 잘하도록 하여라. 네 전하 성운이 만극하오 이러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문에 보면 그 말이 꼴랑 2줄밖에 안 써있다고. 연춤은 냅다 달려들어가서 경위로 보고 하직하고 물러나니까 이미 부임 행렬이 쫙 서 있는 거야. 맨 앞에는 관찰사의 심표가 척함이 있어요. 말을 타고 슬슬슬 걸어가겠죠. 한 뭐 열 몇 줄 설명해도 부족할 판에 꼴랑 2줄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왜? 속도감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그 선지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 선지 2번 니은 사음보의 율격을 통해 안정감. 사음보는 4번에 끊어 읽는 겁니다. 이 시는 몽땅 다 4번에 끊어 읽게 돼 있으니 사음보고요.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면서 주요 지명을 잇따라 제시하여 이동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군. 역시 속도감 있고 아까 내가 뭐 여주, 춘천, 원주, 철원 지명 하나가 한 줄 갈 때마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속도감이 있지. 한 줄에 도시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4번 리을 비유적 표현 사용한 이것도 아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도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 끝. 자, 고장을 꺼주세요.